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해 끙끙 앓아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 메시지의 울림을 담는 특별한 비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메시지의 영혼을 담는 한 남자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젠테이션 전문기업 PT원의 왕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할 때가 많죠. 창업가에게 고백이란 꿈을 건네는 건데요. 프레젠테이션도 꿈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프레젠테이션 기획,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전달할 이야기를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스토리로 바꿔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스토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 수백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기분이 어떨까요? 미국의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트는 장례식장에 가서 추모사를 하느니 차라리 관 속에 누워있는 편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만 무려 3천만 건 이상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프레젠테이션의 성패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 평가되기도 하고 회사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프레젠테이션은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발표 기술이나 임팩트 있는 디자인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선사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전달 방식에서 잠시 벗어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프레젠테이션을 왜 하죠? 자,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바로 설득입니다. 자, 설득이라는 것은 청중을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필연적으로 발표자와 청중이 필요한데요. 설득이라는 것은 청중을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내 의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청중까지도 내가 원하는 목적 지점으로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청중을 이동시킬 목적 지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과 혜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청중에게 이익과 혜택이 없으면 청중은 내가 설정한 목적지로 절대 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청중의 이익과 혜택을 기반으로 청중을 유도할 핵심 메시지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키메시지라고 부르는데요. 키메시지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난 후 청중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영희는 친구 7명이 있습니다. 철수와 나만 폴더폰이고 나머지 5명은 다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철수마저도 지난달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자, 친구들과 있으면 창피하고 위축돼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스마트폰으로 바꿔달라고 하려던 참에 오늘 아침에 아빠도 핸드폰을 바꾼다고 하셔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에 핸드폰 가게를 지나가는데 스마트폰 출시 기념으로 반값 할인 행사를 한다라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이 D-Day가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프레젠테이션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설정해야 할 목적 지점, 목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엄마가 내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희가 엄마한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과연 엄마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정말 친한 친구 중에 나만 폴더폰이에요. 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스마트폰으로 바꿔주세요. 자, 두 번째는 엄마 내 핸드폰이 아빠 핸드폰보다 더 구식폰이에요. 아빠도 핸드폰 바꾸시는데 저도 바꿔주세요. 자, 세 번째는 엄마 요즘 그 핸드폰 반값 할인 프로모션 하는데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사야 되면 제값 주고 사야 되니까 지금 바꿔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엄마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희가 말한 것은 모두 다 나의 이유입니다. 나의 이유. 나의 이유만을 이야기해서는 청중인 엄마를 절대 설득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것은 비단 영희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들이 나의 이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자,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중인 투자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큰 이익을 낼 수 있을까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내 서비스나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를 끄집어내고 그 차별화 포인트가 청중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지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00이면 99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서비스나 제품의 장점을 어필합니다. 곧 나의 이유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는 투자자를 설득할 수 없겠죠? 자, 다시 영희의 사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가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자, 엄마 철수가 지난달에 핸드폰 샀는데 스마트폰으로 교체했는데 성적이 5등이나 올랐어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참고서 앱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대요. 이렇게 엄마가 원하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키메시지를 도출을 하고, 자, 그 키메시지를 기반으로 관련 사례나 실행 방안 등을 도출해서 스토리로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켜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스토리를 만들 때만은 가급적 아날로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포스트잇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럼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잇 한 장은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잇에 들어갈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요약해서 적습니다. 대략 2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포스트잇이 적게는 10장, 많게는 한 30장 정도 만들어집니다. 이 포스트잇의 앞뒤 순서를 바꿔가면서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상 필요 없는 포스트잇과 더 첨가해서 넣어야 하는 포스트잇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 포스트잇의 순서를 잡는데요. 키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키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부각이 되는 스토리가 나올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A, B, C, D, E의 순서로 포스트잇을 배열하는 게 키메시지를 부각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지, 혹은 D, E, A, C의 순서로 배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포스트잇으로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적힌 카피들을 파워포인트에 옮겨 적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각 장표의 타이틀에 전체적인 그 페이지에 들어갈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스토리가 완성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프레젠테이션의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청중의 이익과 혜택을 기반으로 설정된 키메시지, 그리고 키메시지를 중심으로 연결된 스토리 없이 화려한 발표 기술과 임팩트 있는 디자인만으로 절대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준비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키메시지를 만드는데 할애하고 그것들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도 프레젠테이션과 같다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서비스와 고객의 요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건데요. 회사를 창업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요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고객의 요구에서 멀어지면 고객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과 혜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것처럼 비즈니스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객에게 돌아갈 이익과 혜택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중의 이익과 혜택을 기반으로 키메시지를 만들어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비즈니스에서도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전략을 만들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현중 대표가 말하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노하우. 청중을 이동시킬 목적 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라. 돌아갈 이익과 혜택을 분명하게 파악하라. 청중을 유도할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라. 포스트잇을 활용해 스토리를 부각시켜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좋은 발표를 위해서 목적 지점을 설정하라. 청중이 원하는 이익을 찾아라. 그리고 키 메시지를 만들어라. 오늘 뭐 청중이 원하는 대로 어떤 그 목적 지점을 향해서 잘 유도하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의 강연? 글쎄요. 어쨌든 저는 키 메시지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중요하다는 점 좀 부각하고 싶었는데요. 네.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어떤 발표를 돕는 무대 뒤에서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PT에서 주로 발표를 기획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프레젠테이션은 크게 기획, 디자인, 발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네네. 저희 회사에서는 그것들을 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서비스를 다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발표 전문가는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예.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일 하고 있고요. 기획하고 디자인하시고 이게 발표 전문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네. PD의 의도,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중요한 건 진행자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표
발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한 굉장히 거니까요.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럼 생각하는데요. 발표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으신가요? 발표 코칭을 하는 분이 계시죠. 네. 코칭을 어떻게 해라.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PT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아주 우연찮은 계기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네. 200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기업 간에 굉장히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부가가치가 한 수천억 정도 됐고요. 예. 네. 근데 당시에는 프레젠테이션 전문가가 거의 없었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우연찮은 계기에 그 중에 한 기업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 잘 네. 못 만들었긴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그 기업에서 수주하게 됐죠. 된 거예요. 네. 야, 대표님은 어떤 내가 잘하는 것을 찾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으로부터 예. 이제 많은 일들이 저한테 넘어왔고요. 네. 그 일들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기획하고 네. 디자인할 수 있는 경험을 찾았고 이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기업들도 프레젠테이션 이슈에 봉착되어 있을 텐데 네.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프레젠테이션 지금 관련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고 디자인해주고 이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교육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디자인 노하우를 컨텐츠화해서 예. 저희 그 자체만 저희 회사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국내하고 해외에서 저희 컨텐츠를 판매하는 일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나는지 그럼 한번 저희-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저희는 일단 그 에이전시 기반이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일을 대행해주고 일단 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고요. 예.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컨텐츠를 디지털화해서 네. 이제 글로벌하게 팔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에서 또 고정 수익이 나오고요. 예. 그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디자인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런 시각 자료들, 시각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라는 매체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예. 네. 그래서 시각 자료를 잘 만들려면 사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미디어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다른 미디어와 가장 다른 그 차별점은 발표자가 있고 또 발표자의 메시지를 부수적으로 돕는 시각 자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 자료가 다른 디자인들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발표자의 의도와 목적이 부여된 어떤 정보화된 시각 자료가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발표자가 쭉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그 리듬에 맞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네. 좋은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탄생될 것이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게 된 순간이나 그 보람을 느낀 점은 언제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한 2천여 건의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는데요. 대부분 저희 고객들은 대기업들이거나 혹은 중견기업인데 간혹 아주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어떤 그 경쟁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아주 작은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 프로젝트가 됐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K1으로 비유를 하면 저 같은 선수가 갑자기 K1에 나가서 이겼던 네, 옆에 그쵸. 시심이 코치를 해주셨는데 싸움 못하는 내가 이겼어요. 네.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가장 보람이 있었군요. 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프레젠테이션, PT란 무엇일까요? 저는 쇠도끼라고 생각합니다. 쇠도끼요? 네.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고 쇠도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전달하면 네. 더 많은 것이 온다. 아, 금도끼, 은도끼까지도 예. 온다. 예, 쇠도끼를 네. 얻으면 어떻게 금도끼, 은도끼도 받으니까 그런 쇠도끼라고 진정성 있게 산신령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진정성 있게 다가가라. 네,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요. 예. 네.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고객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업들인데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네. 그리고 현재 저희의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작은 니치 마켓이잖아요.
작은 니치 마켓이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컨텐츠를 이렇게 잘 만들어? 혹은 야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지만 어떤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그 플랫폼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이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 업계에서 네. 키 메시지로 맹활약하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전하고 싶은 뜨거운 메시지가 살아 있습니다. 가슴속 열망을 진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달하시겠습니까? 당신만의 키 메시지로 세상을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명이 막 들어오고 그 스튜디오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서 그런지 준비한 것에 한 반도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요. 다시 하라고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기회는 저는 아주 우연찮게 많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잡으려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3번만 오지 않고 계속 기회는 올 것 같아요. 지금은 메시지를 전달할 시간. 당신의 열망으로 세상을 바꿔보세요.